작년 매출 115억, 영업손실 80억. 아직 흑자를 한 번도 못 낸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5,400억, 매출의 47배가 붙었습니다. 적자 회사의 매출 47배요? 그건 그냥 상장 초기 테마 아닙니까? 뭘 보고 그런 값을 주는 건지 저는 그게 먼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회사와 해자는 진짜입니다. 문제는 오직 가격이에요. 시장은 지금 이 회사의 2030년을 사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주관사조차 자기가 계산한 공정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 30% 낮습니다. 오늘은 그 간극 하나를 검증합니다. 마키나락스, 공장과 반도체, 방산 현장에만 들어가는 산업 AI 회사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풀어가며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키나락스, 이름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AI 만드는 회사,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챗 GPT 같은 범용 AI가 아닙니다. 마키나락스는 인터넷과 아예 분리된 현장,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나 발전소, 방산처럼 데이터를 밖으로 못 내보내는 곳에만 들어가는 산업특화 AI를 만듭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끊긴 망을 폐쇄망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제약이 이 회사한테는 무기가 됩니다. 잠깐만요. 폐쇄망만 노리면 시장이 너무 좁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 같은데요? 좁아 보이지만 그게 바로 방어막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이 좁은 자리를 파는 방법이 둘입니다. 하나는 고객 현장에 맞춰 AI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용역, 다른 하나는 표준 제품인 런웨이예요. 런웨이는 여러 AI를 한 곳에서 만들고 배포하고 굴리는 관제탑입니다. 비싼 GPU를 잘게 쪼개 활용률을 90%까지 올리고 폐쇄망에 까는 시간을 90%다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 주문받아서 AI 만들어주는 용역회사 아니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플랫폼입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1분기 매출의 79%가 용역이에요. 하지만 이 회사의 승부처는 용역에서 쌓은 노하우를 표준 제품 런웨이로 뒤집는 데 있습니다. 용역 회사면 사람을 갈아 넣는 구조라 값을 낮게 받지만 플랫폼이 되면 소프트웨어의 배수를 받아요. 여기가 밸류에이션의 전부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엔 용역 중심, 지금은 런웨이 제품으로 넘어가는 중, 목표는 다른 AI 기업들이 런웨이 위에 올라타는 생태계입니다. 지금 주가는 이 화살표가 맨 오른쪽 끝까지 간다는데 베팅한 값이에요. 이제 검증입니다. 첫 번째 주장. 마키나락스는 스스로 한국의 팔란티어를 자처합니다. 남들이 못 따라오는 진짜 해자를 가졌다는 거죠. 한국의 팔란티어요? AI 스타트업 치고 자기 대단하다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남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핵심은 아까 말한 폐쇄망입니다. 반도체나 방산, 발전소는 보안 때문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못 올려요. 그래서 아마존도 진짜 팔란티어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 마키나락스가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 방산기관까지 100건이 넘는 레퍼런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체를 숫자로 보죠. AI 설계, 최적화 특허 분야에서 마키나락스는 국내 특허 보유 2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예요. 스타트업이 삼성 바로 다음이라는 건 기술이 말이 아니라 등록된 권리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바로 다음이라니 놀랍긴 하네요. 근데 특허가 많다고 그게 실제로 돈이 됩니까? 말뿐인 기술도 아닙니다. 산업용 로봇 1,500대 넘게 붙여서 고장을 5일에서 7일 전에 미리 잡아냅니다. 강화 학습으로는 숙련 엔지니어가 10년 걸려 쌓는 부품 배치 노하우를 6주로 줄였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의 판정은 사실입니다. 폐쇄망이라는 구조적 해자, 100건 넘는 레퍼런스, 국내 2위 특허, 한국의 팔란티어라는 말은 과장 광고가 아니라 이 좁은 링 안에서는 진짜입니다. 두 번째 주장, 마키나락스는 그냥 성장하는 용역사가 아니라 매출이 폭발할 플랫폼 기업이다. 근데 냉정하게 매출이 아직 115억이잖아요. 그것도 79%가 용역이고요. 이게 무슨 플랫폼이에요? 말만 플랫폼인 건 아닙니까? 규모가 작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요. 매출이 2023년 52억에서 83억, 115억으로 8년간 연평균 84%씩 컸습니다. 올해 1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8% 늘었고요. 작지만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7월 초 다겸이라는 반도체 검사, AI 기업이 런웨이 위에 올라탄 1호 파트너가 됐어요. 마키나락스가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자기 플랫폼 위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첫 증거죠. 숫자로도 받쳐줍니다. 상반기 수주가 200억을 넘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 64억이었으니까 3배가 넘습니다. 수주는 앞으로 매출로 잡힐 예약된 일감이라 올해 가이던스 225억의 가시성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의 판정은 조건부 사실입니다. 성장도 진짜고 방향도 맞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아직 약속이에요. 제품 비중 21%가 실제로 뒤집히는지 다겸 다음 2호, 3호 파트너가 붙는지를 분기마다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재무제표를 보고 좀 놀랐어요. 순손실이 138억이나 나던데요? 적자가 이렇게 큰데 돈은 버틸 수 있는 겁니까? 망하는 시나리오는 없어요? 좋은 질문인데 여기엔 착시가 섞여 있습니다. 순손실이 138억까지 튄 건 RCPS라는 투자 우선주의, 회계 평가 손실 때문이에요. 회사 가치가 오르면 장부상 손실로 잡히는 현금이 한 푼도 안 나가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RCPS는 상장하면서 보통주로 바뀌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니 진짜로 봐야 할 건 순손실이 아니라 영업손실입니다. 그 영업손실은 오히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112억, 109억, 80억, 매출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좁혀지는 전형적인 성장 초기 그림이에요. 여기에 5월 상장으로 현금 395억이 들어왔습니다. 흑자 전환 목표인 2027년까지 추가로 손 벌리지 않고 버틸 실탄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정, 단기 재무 위험은 낮습니다. 순손실의 공포는 회계 착시였고 실질인 영업 적자는 줄고 있고 현금도 넉넉합니다. 다만 이건 버틴다는 거지 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확인은 2027년 흑자 전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회사도 좋고 해자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지금 주가가 이미 얼마나 당겨 반영했느냐? 여기가 이 종목의 전부예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불안합니다. 상장하고 2달 만에 따따블 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오늘 또 상한가잖아요. 지금 5,400억이라는 값, 이게 정상이에요? 숫자로 보죠. 적자 회사라 이익 대비로는 평가가 안 되니 매출 대비 주가인 PSR로 봅니다. 마키나락스는 PSR 47배예요. 그런데 IPO 때 비교로 쓴 회사들, 엑셈이나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데는 다 흑자를 내면서도 PSR이 1.4배에서 2.8배입니다. 마키나락스만 적자인데 20배 넘게 비쌉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더 선명합니다. 비교군 넷은 전부 흑자의 PSR 2배 안팎, 마키나락스만 적자의 47배죠. 회사 가이던스대로 올해 매출이 225억까지 늘어도 PSR은 여전히 24배입니다. 그래도 성장주는 원래 비싸게 봤잖아요. 47배가 그렇게까지 문제입니까?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상장 주관사 미래에셋은 2028년에 낼 순이익을 지금으로 당겨서 공모가를 계산했어요. 그렇게 나온 할인 전 공정 가치가 주당이 3143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3040 0원. 회사의 미래를 다 낙관해서 계산한 그 공정 가치마저 지금 주가가 31% 웃돕니다. 그래서 밸류 판정입니다.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회사가 그린 2030년 그림을 할인은커녕 오히려 더 낙관해서 삽니다. 목표 주가를 새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대신 무엇이 이 그림을 깨는지를 봅니다. 가격 얘기 나온 김에요. 상장한 지 이제 2달이잖아요. 앞으로 시장에 풀릴 물량, 그 부담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상장 직후 38%였던 유통 물량이 상장 2달째인 이번 달 하순이면 52%로 확 뜁니다. 이후 6개월, 1년마다 계단식으로 더 풀려서 69%까지 올라가고요. 기관들이 안 팔겠다고 약속한 비율이 78%로 높았다는 게 뒤집으면 그 약속이 풀릴 때 쏟아질 물량도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이 틀린다면 어디서 틀릴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용역회사에 머무는 겁니다. 런웨이 제품 비중이 21%에서 안 오르고 파트너도 안 붙으면 소프트웨어의 배수를 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47배 PSR은 정상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올해 매출 가이던스 225억을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린 5년 곡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IPO 밸류 논리가 무너집니다. 셋째는 수급이에요. 7월부터 시작되는 오버행 계단을 못 소화하는데 피지컬 AI 테마까지 식으면 이 비싼 가격대가 아래로 크게 눌립니다. 정리하면 회사와 해자는 진짠데 가격이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폐쇄망이라는 구조적 해자, 국내 2위 특허, 100건 넘는 레퍼런스, 실체는 드물게 뚜렷합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회사가 그린 2030년을 미리 당겨 샀고 상장 2달째 오버행이 코앞이에요. 한 방에 결판 나는 종목이 아니라 분기 수주와 런웨이 제품 비중, 2027년 흑자 전환, 그리고 오버행 소화를 분기마다 확인하며 따라갈 종목입니다. 오늘 검증한 숫자는 전부 투자 설명서와 공시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전체 분석과 비교표는 알파인더 리포트에 정리해뒀어요. 이 종목을 보고 계신다면 다음 분기 실적에서 이 가정들이 지켜지는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죠.